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로봇은 구글과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썬데이 로보틱스의 가정용 AI 로봇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집안을 정리하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움직임까지 제어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로봇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분명히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던 초입에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될까? 라는 의심이 많았지만 결국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은 한 단계씩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지능형 로봇 시장도 정확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능형 로봇 산업이 연평균 19%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6년 전후로는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직접 접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로봇은 스타트업만의 영역이 아니라 LG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직접 지분을 인수하며 판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로봇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로봇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LG 같은 대기업의 선택을 받은 밸류체인이 어디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을 보면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누가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였다면은 이제는 그 단계를 상당 부분 지나왔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 영역은 이미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상태입니다. 사람의 팔 역할을 대신하는 반복 작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술 자체는 이제 희소하지 않습니다. 관절 수가 늘어나고 움직임이 정교해졌지만 이 역시 대부분의 업체들이 구현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은 곧 경쟁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지금 기술 경쟁에서 자본 경쟁, 생산성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본을 누가 대주느냐가 기업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해진 키워드는 단연 자본입니다. 대규모 캐펙스가 선행되지 않으면 물량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대기업이나 전략적 투자자를 등에 업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로봇 산업에서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전략적 지분 투자 같은 이슈가 유독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 이슈가 아니라 누가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를 가르는 생존 경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LG가 특정 로봇 밸류체인 기업의 지분을 4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굉장히 강한 시그널입니다. 이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향후 로봇 사업 확장 과정에서 핵심 부품과 기술을 내부 생태계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그림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대기업의 자본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비를 늘리며 생산성을 키워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은 완제품 로봇보다 오히려 부품 쪽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핵심은 명확해집니다. 바로 액추에이터와 로봇손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힘과 움직임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고 로봇손은 인간의 노동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로봇이 움직인다는 것의 본질은 결국 이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협동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가격과 물량의 싸움이 시작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 중에서도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뉴스에 이미 나온 종목,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기 직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올랐느냐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의 종목들은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검색량도 낮고 커뮤니티에서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접근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걸러냈는지, 왜 지금이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위치와 산업 흐름, 리스크 요인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속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종목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마다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폼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종목명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보방만 원하시면 종목명에는 정보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은 구조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는 공간이고 실제 투자 타이밍이나 대응은 실시간 기준으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여러 개 다뤄줘서 좋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방 입장을 선택하시면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박프로 종목 추천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 제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정리 일정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 산업에서 결국 돈이 먼저 움직인 영역은 어디냐?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고 기대가 아니라 실적이 실제로 찍히기 시작한 기업,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축이 워닉 로보틱스를 품고 있는 워닉홀딩스입니다. 이 두 기업은 현재 국내 로봇 액추에이터 라인에서 사실상 쌍두마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보티즈는 올해에만 주가가 약 900% 가까이 상승했고 워닉홀딩스 역시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로봇 테마에 올라탄 결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에서 가장 핵심이자 가장 고부가 가치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테슬라와 구글, 중국 유니트리 등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실적입니다. 로보티즈는 그동안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이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 같은 주가 흐름이 가능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액추에이터 시장이 커진다는 기대가 이제는 숫자로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최근 유상 증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향후 R&D와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권가 리포트들을 보면은 로보티즈를 단순 부품주가 아니라 AI 로봇 응용 국면에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의 AI 확산의 시대 리포트에서는 2026년을 기점으로 AI의 주도축이 반도체 인프라에서 AI 응용과 실사용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로봇은 바로 그 AI 응용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이미 흑자 전환을 해낸 로보티즈는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과 언론이 로보티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사 제목들만 보셔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다시 만든다. 로보티즈 CES 2026 세미 휴머노이드 A 아이워커 공개. 테슬라, 구글, LG 같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탑 기업 실적 본격화. 그리고 최근에는 아틀라스도 뚫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 10배 확대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앞두고 핵심 부품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평가의 중심에는 단 하나, 바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기술 다이나믹 셀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로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영역은 일본과 일부 해외 기업들이 장악해왔지만 로보티즈는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했고 저가형부터 초고 성능 모델까지 약 100종이 넘는 라인업을 구축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든 관절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되는 순간 가장 먼저 수요가 폭발하는 부품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라는 겁니다. 이제 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다시 만든다. 로보티즈는 2012년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똘망을 개발한 이후 완성형 로봇보다는 핵심 부품과 플랫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지컬 AI 확산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약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다시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안에 신규 휴머노이드 공개가 예정돼 있고 단순 시연용 로봇이 아니라 실제 학습과 작업이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작년이 가능성을 보여준 해였다면은 이제는 그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단계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로보티즈가 부품 공급을 넘어 직접 피지컬 AI 생태계의 한 축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ES 2026 얼라이언스 공동관에서 세미 휴머노이드 A 아이워커 소개. 로보티즈는 단순히 액추에이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모듈형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양팔 휴머노이드 AI 워커,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미까지 이미 완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워커는 모방 학습과 강화 학습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로봇으로 단순 전시용이 아니라 실사용을 전제로 한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로보티즈는 로봇이 움직이며 쌓는 행동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판매하는 데이터 팩토리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행동 데이터 그리고 AI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선점하려는 전략이고, 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탐내는 영역입니다. 테슬라, 구글, LG 같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탑 기업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은 이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구글 딥마인드와 스탠퍼드대가 협력하는 피지컬 AI 알로하 프로젝트에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만 봐도 약 76%에 달하고 나사, 디즈니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미 고객사로 포진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이 끝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아틀라스도 뚫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 10배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보티즈는 우즈베키스탄에 연간 300만 개 규모의 액추에이터 공장을 건설해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을 최대 10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마곡 공장은 연 30만 개 수준인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테슬라, 구글 유니트리, 그리고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에서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로보티즈는 이 타이밍에 선제적으로 증설에 나선 것이고, 이는 곧 실적 가시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형 재료는 바로 LG전자입니다. 로보티즈의 이 대주주가 LG전자라는 점인데요. LG전자는 이미 2017년 로보티즈 지분 투자를 통해 2대 주주에 오르며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로보티즈가 보유한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함께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테슬라, 나사 등 글로벌 기업들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유연성과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부품입니다. LG전자가 로보티즈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실제로 LG전자 HS사업본부와 로봇 선행연구소는 두 팔이 달리고 바퀴로 이동하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인데 이미 바퀴 기반 이동과 사용자 소통 기술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와 매니퓰레이터, 즉 로봇 팔 기술이 결합되면은 휴머노이드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까지 연결되면 LG그룹 차원의 휴머노이드 로봇 수직 계열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입니다. 로보티즈는 시로의 배송 로봇 일개미를 통해 이미 실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고 LG전자와 함께 자율주행 모듈 공동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 관계가 아니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공동 개발 단계까지 들어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G전자의 로봇 투자 이력을 보면은 이 흐름은 더 명확해집니다. LG전자는 2018년 산업용 로봇 기업 로보스타를 인수해 현재 지분 약 33%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경영권을 강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감성인식 AI 기업 아크릴,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틱스, 미국 재고관리 로봇 기업 보사노바 로보틱스 등에도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지분 51%를 확보해 상업용 로봇 분야까지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LG전자의 로봇 투자는 항상 1차 지분 투자 이후 기술 검증에서 협업 확대 그리고 추가 지분 확보라는 단계로 진행돼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는 아직 1차 지분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LG전자가 보유한 로보티즈 지분은 약 7.2%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로 검증됐지만 지분 구조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LG전자는 올해부터 약 11조 원 규모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일본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로보티즈와의 협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차, 3차 지분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로보티즈 주가는 단순 실적 개선을 넘어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액추에이터 라인에서 로보티즈와 함께 묶여 언급되는 또 하나의 축은 어디일까요?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를 로봇주로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 회사 자체가 로봇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액추에이터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익홀딩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상장 로봇 핵심 자회사인
워닝 로보틱스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이기 때문입니다. 워닝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로봇 구동 모듈, 액추에이터 기술을 보유한 핵심 회사지만 아직 비상장 상태입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창구는 없고,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워닝 로보틱스를 담고 있는 그릇인 워닉홀딩스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비상장 핵심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는 항상 기대 프리미엄이 먼저 붙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로보티즈와 워닉홀딩스의 성격은 분명히 갈립니다.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를 직접 만들고 실적으로 증명하며 글로벌 고객사까지 확보한 완성형 대장주입니다. 반면 워닉홀딩스는 비상장 로봇 자회사를 품고 있는 구조적 스토리 기반의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이미 검증된 현재 진행형이라면 워닉홀딩스는 앞으로 열릴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는 종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워닉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로봇 섹터와 함께 빠르게 반응했지만 그 중심에는 실적 변화보다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성장 가능성, 로봇 산업의 확장 국면, 그리고 향후 상장이나 가치 재평가 가능성 같은 요소들이 먼저 주가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즉 현재 구간의 워닉홀딩스는 로봇 실적주라기보다는 로봇 구조주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워닉홀딩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워닝 로보틱스의 성장이 언제, 어떻게 실적으로 연결되느냐입니다. 로봇 매출 비중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지주사 연결 실적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지, 단순한 기대를 넘어 숫자로 증명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구간부터가 워닉홀딩스의 진짜 재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보티즈는 이미 실적으로 증명된 액추에이터 대장주이고, 워닉홀딩스는 비상장 로봇 자회사를 품은 구조적 추격주입니다. 지금 시장은 대장은 로보티즈로 확실히 세워두고 그 다음 축으로 워닉홀딩스를 가능성의 영역에서 바라보고 있는 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워닉홀딩스의 경우 워닝 로보틱스가 별도로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 밸류를 워닉홀딩스가 대신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앞선 구간에서는 흑자를 바탕으로 로봇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기 실적에서 적자가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실적은 이전보다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분기 이후에도 적자가 이어진다면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는 구조가 아니라 숫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대장도 아니고 구조 프리미엄도 아닌데 실제로 실적이 바뀌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후발주는 없을까요? 그 지점에서 제가 최근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기업이 바로 휴림로봇입니다. 이 기업은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주가 역시 바닥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움직이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최근 1분기와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바닥 구간부터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 안에서도 이런 후발주 중에서 하나씩 흑자 전환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전히 실적입니다. 흑자 전환이 확인되는 순간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수술 로봇 분야의 큐렉소가 있습니다. 큐렉소 역시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다가 최근 그 박스를 돌파하며 상승 추세 초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 다시 흑자로 돌아섰고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우상향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흐름을 모두 종합해 보면은 지금 로봇 섹터는 세 단계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처럼 이미 액추에이터 경쟁력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대장으로 자리 잡은 기업이 있고 워닉홀딩스처럼 비상장 로봇 핵심 자회사를 품은 구조적 이유로 먼저 평가받는 종목이 있으며 휴림로봇처럼 오랜 적자를 지나 실제 흑자 전환이 확인되며
이제 막 시장의 시선이 붙기 시작한 후발주가 존재합니다. 이 셋은 모두 로봇이라는 같은 테마 안에 있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위치와 주가가 움직이는 논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원익홀딩스는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분 구조 변화입니다. 로봇 산업에서는 실적보다 먼저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의 지분 인수, 전략적 투자, 그리고 최대 주주 구도 변화입니다. 이런 이슈는 공시가 나오고 난 뒤보다 공시가 나오기 전 시장이 먼저 냄새를 맡을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원익홀딩스가 단순히 로봇 테마주로 묶이는 이유가 아니라 원익 로보틱스를 품은 지주사라는 구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이미 실적으로 검증된 액추에이터 대장주라면은 원익홀딩스는 구조 변화가 현실화되는 순간 재평가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며 사실상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시나리오는 실적과는 별개로 주가 레벨 자체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항상 확정된 사실보다 확정되기 직전의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원익홀딩스를 바라볼 때는 단기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지분 구조와 로봇 자회사 가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함께 체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지금 액추에이터 라인의 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장은 로보티즈로 이미 정해졌고 그 다음 축에서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간에서 실제 흑자 전환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후발주가 휴림로봇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결과를 확인한 뒤 따라붙는 구간이 아니라 구조와 변화가 드러나기 직전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지분 인수와 최대 주주 구도 변화처럼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는 재료는 공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여 왔다는 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재료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고 자금은 그 구조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 하나보다 먼저 이 산업이 왜 지금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먼저 편입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같은 방향입니다.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로봇, AI처럼 실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수하며 돈을 쓰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왜 특정 기업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폼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종목명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보방만 원하시면 종목명에는 정보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은 구조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는 공간이고 실제 투자 타이밍이나 대응은 실시간 기준으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여러 개 다뤄줘서 좋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방 입장을 선택하시면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박프로 종목 추천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 제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정리 일정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정리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